한국 병원으로 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에어프랑스의 VIP실 한 승무원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극도로 위험한 상황. 37,000피트 상공에서 심장이 멈춘 VIP 환자. 일본행과 한국행 두 개의 선택 앞에서 저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을 자부하는 일본이 있었지만 그날 밤 인천 상공에서 벌어진 일은 제 15년 경력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반전. 그리고 일본 재계 거물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한마디. 한국 의료진이 내 생명을 살렸다. 지금부터 제가 경험한 세계가 몰랐던 대한민국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파리에서 도쿄로 향하는 에어프랑스의 VIP실 클래스의 비행은 늘 같았습니다. VIP들의 까다로운 요구사항을 처리하는 것,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고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 하지만 그날은 달랐죠. 제가 15년간 쌓아온 모든 경험과 신념이 흔들리는 순간이 찾아왔으니까요. 괜찮으신가요? 일본의 대기업 회장님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발견했을 때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요. 창백한 안색, 불규칙한 호흡, 의료 교육을 받은 저로서는 놓칠 수 없는 심각한 징후였죠. 안녕하세요. 저는 에어프랑스 라프르미에르 클래스의 VIP실 전담 승무원 리사입니다. 매년 2,000명 이상의 VIP 고객을 응대하며 특히 아시아 노선에서는 최고의 서비스 만족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의료 응급 상황 대처 능력 평가에서도 항상 최상위 등급을 유지해왔죠. 리사, 회장님께서 가슴이 좀 불편하다고 하시네요. 비서가 전해준 말에 즉시 응급키트를 들고 VIP실 좌석으로 향했습니다. 고도 37,000피트 상공, 북극항로 한가운데서 의료시설과는 멀기만 했죠. 혈압 체크, 맥박 확인, 모든 수치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앙투안, 본사 의료팀과 연결해줘요. 그리고 비행 경로상 가까운 병원들도 확인해주세요. 동료 승무원 앙투안에게 지시를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회장님이 가슴을 부여잡으며 크게 신음하셨죠. 순식간에 좌석에서 무너지듯 쓰러지셨습니다. 회장님, 의식이 있으신가요? 응급처치 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 상황은 늘 다릅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죠. 맥박은 불규칙했고 호흡도 점점 가빠졌습니다. 피부는 차갑고 축축했으며 의식도 점점 흐려지고 있었어요. 기장님, 즉시 비상 착륙이 필요합니다. 심근경색이 의심돼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순간의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요. 일본의 최고급 의료시설로 가야 한다고 확신했던 제 판단이 흔들리기 시작할 줄도 몰랐죠. 비행기 안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VIP 구역을 차단하고 의료키트를 준비하고 산소 공급을 시작했지만 회장님의 상태는 계속해서 나빠져만 갔어요. 리사, 인천국제공항이 가장 가깝습니다. 즉시 비상 착륙하겠습니다. 기장의 말에 저는 즉각 반대했습니다. 일본 병원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도쿄까지 2시간이면 갈 수 있습니다. 그때 앙투안이 다가와 속삭였죠. 리사, 당신 말이 맞아요. 아시아에서는 일본 의료진을 믿을 수 있죠. 하지만 운명은 우리의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의 의식이 점점 더 희미해져가는 동안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제 고정관념이 완전히 뒤집어질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요. 일본 병원과의 통화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비서는 도쿄의 VIP 전문 의료진과 연락하며 상황을 설명했죠. 이미 VIP 응급실과 전문의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2시간만 더 가면 됩니다. 하지만 기장은 단호했습니다.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대형 병원이 있는 곳은 인천국제공항입니다. 환자의 상태로 볼 때 시간이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저는 즉시 반박했죠. 기장님, 일본의 의료 시스템은 아시아 최고 수준입니다. VIP 고객을 위한 특별병동도 준비되어 있고요. 2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앙투안도 저의 의견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맞아요. 일본의 의료 기술은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잖아요. 특히 VIP 환자 관리 시스템은 완벽하다고 할 수 있죠. 회장님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져 갔습니다. 맥박은 여전히 불안정했고 호흡도 더욱 가빠졌죠.
산소 마스크를 통해 산소를 공급하고 있었지만 상태는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리사, 나도 일본 의료 시스템의 우수성은 잘 알고 있어. 기장이 다시 무전을 통해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간과의 싸움이야. 가장 빠른 선택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저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15년간 VIP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쌓아온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일본의 탑티어 병원들과 협력하며 수많은 VIP 환자들을 안전하게 이송했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기장님,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 목소리에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죠. 일본의 의료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심장 질환 치료에 있어서는요. 비서도 저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평소에도 도쿄대학병원에서만 치료를 받으셨어요. 모든 의료 기록이 그쪽에 있고 VIP 병동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장은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재 고도에서 인천까지는 40분, 도쿄까지는 2시간 10분이 소요됩니다. 환자의 상태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 시간 차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때였습니다. 회장님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죠. 산소 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맥박이 더욱 불규칙해졌습니다. 혈압이 90에 60까지 떨어졌습니다. 응급처치를 돕던 승무원이 외쳤습니다. 순간 제 마음속에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일본 의료 시스템의 우수성만을 생각했지만 과연 회장님께서 2시간을 더 버티실 수 있을까요? 리사, 이대로 가다가는. 앙투안의 목소리에도 처음으로 불안감이 묻어났습니다. 기장이 다시 무전을 보내왔습니다. 본사 의료팀과 연락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들의 의견도 참고해봐야 할 것 같네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확실히 지금까지의 제 판단은 경험과 신념에 기반한 것이었죠. 하지만 점점 악화되어가는 회장님의 상태를 보며 처음으로 제 결정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앙투안, 프랑스 본사 의료팀과 연결해주세요. 제 목소리에는 이제 조금의 망설임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비행기는 여전히 북극 항로 상공을 날고 있었고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았죠. 인천으로 갈 것인가? 도쿄로 갈 것인가? 이 선택은 단순히 착륙지를 정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VIP 고객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였고 동시에 제가 믿어온 가치관의 시험대이기도 했죠. 위성 전화를 통해 프랑스 본사 의료팀과 연결되기를 기다리는 순간 제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15년간 쌓아온 경험으로는 당연히 일본행이 최선의 선택이라 생각했지만 회장님의 악화되는 상태를 보며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여기는 에어프랑스 의료센터입니다. 현재 환자의 상태를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심근경색 증상을 보이는 70대 남성 환자입니다. 현재 혈압 90에 60, 불규칙한 맥박, 산소 포화도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도쿄까지는 2시간 10분. 그런데 의료진의 답변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즉시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2시간 이상의 비행은 극도로 위험합니다. 환자의 생존 가능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죠.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도쿄에는 최고급 VIP 병동과 전문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40분이면 인천에 도착하지만 한국 의료 시스템은 리사 씨, 의료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지금은 병원의 등급을 따질 시간이 없습니다.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어요. 심근경색 환자의 생존율은 골든타임인 첫 1시간이 결정적입니다. 비서가 일본 병원 측과 통화한 내용을 전해왔습니다. 도쿄대학병원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현재 상태로는 2시간의 비행이 매우 위험하다고. 비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앙투안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리사, 나도 일본 의료 시스템을 신뢰해. 하지만 지금은.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프랑스와 일본의 의료진들이 모두 같은 답변을 내놓은 상황. 제가 그토록 신뢰하던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인천행을 권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의료 수준이 제 목소리에는 여전히 망설임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회장님의 산소 포화도가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은 이제 창백함을 넘어 푸른빛을 띠고 있었죠. 맥박은 더욱 불규칙해졌고
식은땀이 얼굴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리사, 시간이 없습니다. 프랑스 의료진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는 24시간 응급의료센터가 있고 주요 대학병원들과 직접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저는 몰랐습니다. 사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제대로 알아본 적이 없었죠. 그저 일본과 서구권의 의료 수준만을 신뢰했을 뿐. 현재 회장님의 상태로는 40분이 최대입니다. 의료진이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그 이상 시간이 지체되면 심각한 심장 손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즉시 착륙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비서가 다시 한번 일본 병원과 통화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도쿄대학병원 측에서 인천에서 먼저 응급처치를 받고 상태가 안정되면 이송을 논의하자고 합니다. 제 확신은 점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위성전화로 들려오는 전문가들의 조언, 회장님의 악화되는 상태, 그리고 일본 의료진마저 인정한 현실적인 판단. 기장님, 제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프랑스 본사 의료팀과 일본 병원 모두 인천행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정말 한국의 의료진들이 이 위급한 상황을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까요? VIP 고객을 위한 시스템은 제대로 갖춰져 있을까요? 앙투아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리사, 우리가 아는 한국은 의료 선진국이 아니야. 정말 이대로 가도 괜찮을까? 그때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논의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일본 병원과 통화하던 그 순간 회장님의 호흡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심장 모니터의 경고음이 객실 안을 가득 채웠죠. 심정지입니다. 심폐소생술 시작합니다. 제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수없이 받았던 훈련이 자동으로 몸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30번의 흉부압박, 2번의 인공호흡. 반복되는 동작 속에서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앙투안이 자동심장 충격기를 가져왔습니다. 패드 부착 완료. 분석 시작합니다. 기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비서는 창백한 얼굴로 전화기를 붙잡고 있었고 다른 승객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속삭였죠. VIP 구역을 차단하는 커튼 너머로 동요하는 승객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세동이 필요합니다. 모두 물러나세요. 전기 충격 후에도 심장은 다시 뛰지 않았습니다. 다시 흉부 압박을 시작했죠. 땀이 눈을 가렸지만 닦을 겨를도 없었습니다. 리사, 교대할까요? 앙투안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할 수 있어요. 숨이 차올랐지만 멈출 수는 없었죠. 그때 기장의 단호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더 이상 논쟁할 시간이 없습니다. 인천국제공항으로 비상 착륙하겠습니다. 모든 승무원은 비상 착륙 준비에 들어가 주세요. 앙투안이 외쳤습니다. 하지만 기장님, 일본에서는 지금은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닙니다. 기장의 음성이 단호했습니다. 리사 씨, 계속 심폐소생술을 유지해 주세요. 착륙까지 25분 걸립니다. 25분. 그 시간이 제게는 마치 25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계속되는 흉부 압박으로 팔은 이미 마비가 왔지만 멈출 수는 없었죠. 회장님의 가슴 아래에서 갈비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폐소생술 중에 흔히 발생하는 일이지만 그 소리가 제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응급처치를 돕던 승무원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비서는 이제 전화기를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일본 병원에서도 프랑스 의료진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겠죠. 지금은 오직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또다시 제세동을 시도했습니다. 여전히 반응은 없었죠. 다시 흉부 압박을 시작하며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기장의 판단이 맞았을지도 모른다. 비행기는 급격히 고도를 낮추고 있었습니다. 귓가에서 기압 변화로 인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런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오직 규칙적인 흉부 압박만이 제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리사, 정말 인천의 의료진들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앙투안의 목소리에는 이제 완전한 불안감이 묻어났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확신이 없었으니까요.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의 의료 수준은 일본이나 프랑스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저 회장님이 살아나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착륙 10분 전입니다. 인천국제공항 응급의료팀이 이미 대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장의 알림이 들려왔지만
저는 여전히 기계적으로 흉부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30번의 압박, 2번의 인공호흡. 끝없이 반복되는 동작 속에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창 밖으로 인천국제공항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의료진들이 대기하고 있겠죠. 과연 그들이 정말 회장님을 살릴 수 있을까요? 5분 후 착륙합니다. 모든 승객은 안전벨트를 착용해주세요. 앙투안이 다시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리사, 이제 제가 하겠습니다. 착륙 준비를 해야 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 손 아래에서 뛰지 않는 심장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때까지는 비행기가 서서히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고 있었고 저는 그저 회장님의 생명이 그때까지 버텨주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활주로에 비행기가 착륙하는 순간 제 시야에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수많은 응급 차량과 의료진들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활주로 한켠에 대기 중인 응급 헬기였죠. 의료팀이 곧 탑승할 예정입니다. 모든 승객들은 자리에 앉아 계세요. 기장의 안내방송이 끝나기도 전에 의료진들이 기내로 빠르게 진입했습니다. 놀라웠던 것은 그들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마치 미리 짜놓은 각본처럼 완벽한 팀워크로 움직이고 있었죠. 심정지 45분 경과, 현재까지 3회 제세동 시행했습니다. 저는 기계적으로 상황을 보고했지만 의료진은 이미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즉시 전문 장비를 설치하기 시작했고 제가 하던 심폐소생술을 이어받았습니다. ECMO 준비되어 있습니다. 즉시 이송하겠습니다. ECMO라는 단어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체외 순환 막장치. 프랑스에서도 최고급 병원에서나 볼 수 있는 장비였죠. 하지만 이곳 활주로에서 이런 장비를 즉시 사용할 수 있다니. 리사 씨, VIP 구조 헬기로 이송하겠습니다. 함께 오시겠습니까? 박선우라고 자신을 소개한 VIP 서비스 팀장이 물었습니다. 당연히 동행해야 했죠. 하지만 제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의문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들을 믿어도 될까요? 이게 가능한가요? 제 입에서 무심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이런 수준의 응급 대응이. 박선우는 이송 중에도 차분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연간 7,000건 이상의 응급 의료 상황을 처리합니다. VIP 전용 헬기는 24시간 대기 중이고 주요 대학병원과 직접 연계되어 있죠. 회장님이 헬기로 옮겨지는 동안 의료진의 움직임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습니다. ECMO를 통한 순환 보조가 시작되었고 각종 모니터링 장비가 신속하게 설치되었습니다. 도착까지 8분 소요됩니다. 이미 수술팀이 대기 중입니다. 앙투안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리사, 정말 괜찮을까요? 일본 병원이었다면. 헬기에 올라타며 잠시 주저했습니다. 창 너머로 보이는 인천국제공항의 야경이 눈에 들어왔죠. 분명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최선일까요? 산소 포화도 상승 중입니다. ECMO 적용 후 혈압도 안정됩니다. 의료진의 말에 저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45분간의 심폐소생술 동안 제가 본 것은 점점 악화되는 수치뿐이었는데 리사 씨, 우리나라는 심장질환 치료 성공률이 OECD 상위권입니다. 박선우가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죠. 통계는 믿을 수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다를 수 있으니까요. 헬기가 서울 상공을 날고 있었습니다. 불과 30분 전만 해도 저는 이런 상황을 상상도 하지 못했죠.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는. 3분 후 착륙합니다. 수술실로 곧바로 이송하겠습니다. 의료진의 움직임이 더욱 바빠졌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체계적이었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이 병원에서 이 의료진들이 리사 씨, 믿어주세요. 박선우의 목소리에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완전히 마음을 열 수 없었죠. 15년간 쌓아온 제 경험과 믿음이 하룻밤 사이에 바뀔 수는 없었으니까요. 헬기가 병원 옥상에 착륙했습니다. 이제 회장님의 생명은 한국 의료진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지켜보는 것뿐이었죠. 과연 이 선택이 옳았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병원 헬기 안은 마치 움직이는 중환자실 같았습니다. 좁은 공간이지만
모든 첨단 장비가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었죠. 의료진들은 신속하게 각자의 위치를 잡고 처치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ECMO 적용 중, 활력 징후 점차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이도현 의사가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제 눈앞에서 펼쳐지는 광경은 놀라웠습니다. 프랑스에서도 보기 힘든 최신 장비들이 헬기 안에 구비되어 있었고, 의료진의 움직임은 마치 정교한 시계처럼 정확했죠. 혈압 상승 중입니다. 100에 65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처음 보는 장비도 있었습니다. 저건 무슨 장비인가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죠. 실시간 심장 초음파 장비입니다. 심장의 상태를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죠. 이도현 의사의 설명은 전문적이면서도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직접 시행하던 심폐소생술이 이제는 첨단 장비로 대체되어 있었습니다. ECMO가 회장님의 심장과 폐 기능을 대신하고 있었고, 각종 모니터링 장비들이 끊임없이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었죠. 일본에서도 이런 장비를.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도현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일본의 의료 수준도 최고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시간이 관건이었습니다. 우리는 골든타임 내에 모든 처치를 시작할 수 있었고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헬기는 빠른 속도로 병원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죠. 의료진들은 계속해서 회장님의 상태를 체크하며 필요한 처치를 이어갔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점차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심전도 리듬도 안정적으로 변화 중입니다. 혈압 115에 75로 상승했습니다. 하나둘씩 들려오는 긍정적인 수치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의 의료진과 장비는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났죠. 심장 초음파상 심근 손상이 확인됩니다. 하지만 즉각적인 ECMO 적용으로 추가 손상은 최소화된 것 같네요. 이도현 의사의 말에 다른 의료진들도 동의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점점 더 놀라워졌습니다. 의료진들의 전문성, 장비의 첨단성, 그리고 무엇보다 완벽한 팀워크. 2분 후 병원 도착합니다. 수술팀은 이미 대기 중이에요. 박선우가 전달받은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 의료 시스템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헬기 안에서 펼쳐지는 광경은 제 편견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었죠. 리사 씨, 걱정 마세요. 우리 병원은 연간 200건 이상의 유사 케이스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도현 의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작은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일본의 최고급 병원이었다면 이런 생각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죠. 착륙 준비해주세요. 곧바로 수술실로 이송하겠습니다. 헬기가 서서히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옥상에 헬기장이 보였고 이미 많은 의료진들이 대기하고 있었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리사 씨, 이제 곧 도착입니다. 박선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헬기 안에서 보낸 짧은 시간 동안 제 생각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완전한 신뢰를 보내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했죠. 헬기가 착륙하고 의료진들이 신속하게 회장님을 이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움직임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 선택이 최선이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찾지 못했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제가 알고 있던 것과는 분명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헬기장에서 수술실까지 이어지는 통로는 마치 미래의 의료시설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자동문이 순차적으로 열리며 의료진과 회장님을 실은 침대가 빠르게 이동했고 벽면의 디지털 패널에는 실시간으로 환자의 상태가 업데이트되고 있었죠. 하이브리드 수술실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이도현 의사의 말에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이브리드 수술실이라니. 프랑스에서도 극소수의 최상급 병원에서만 볼 수 있는 시설이었죠. 혹시 하이브리드 수술실이 갖춰져 있나요? 제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박선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총 3개의 하이브리드 수술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혈관 수술에 특화된 최신 장비들이 모두 구비되어 있죠. 수술실로 들어서는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천장에 설치된 대형 로봇 팔과 3D 영상을 보여주는 초대형 스크린, 그리고 실시간으로 심장 상태를 보여주는 여러 대의 모니터들.
3D 심장 모델 구현 중입니다. 혈관 조형 시스템 준비 완료. 로봇 수술 시스템 스탠바이. 의료진들의 대화는 마치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실이었죠. 제 눈앞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리사 씨, 이쪽으로 오시죠. VIP 보호자 대기실에서 수술 과정을 모니터링 하실 수 있습니다. 박선우를 따라 들어간 대기실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수술실 내부가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고 회장님의 상태를 보여주는 각종 수치들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었죠. 실시간 원격 진료 시스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주치의와도 연결할 수 있죠.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일본이나 프랑스보다 한 단계 아래라고 생각했는데 수술 시작하겠습니다. 예상 소요 시간 3시간입니다. 수술이 시작되고 의료진들의 움직임은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로봇 수술 시스템을 이용한 정밀한 시술이 진행되었고 3D 모델을 통해 심장에 손상된 부위를 정확하게 파악하며 치료가 이어졌죠. 리사 씨, 커피 한잔 하시겠습니까? 박선우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기실을 나와 병원 라운지로 향하는 동안에도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방금 전까지 본 광경들이 계속해서 떠올랐죠. 우리 병원의 심혈관 수술 성공률은 98.5%입니다. 박선우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응급 환자의 생존율은 OECD 최상위권이죠. 숫자와 통계. 하지만 이제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현실이었죠. 첨단 장비들, 의료진들의 전문성, 그리고 완벽한 시스템. 일본의 의료 시스템도 물론 훌륭합니다. 이도현 의사가 잠시 수술실에서 나와 우리와 합류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특히 응급 상황에서의 신속한 대응을 자부합니다. 골든타임 내 처치 성공률이 핵심이죠. 저는 커피잔을 매만지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들이 하나둘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제가 알고 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수술은 예상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도현 의사의 말에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죠. 만약 제가 계속해서 일본행을 고집했다면 회장님은 아마도 리사 씨, 모든 선택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박선우가 제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결과죠. 네, 결과. 지금 이 순간 회장님은 최첨단 의료 시스템 속에서 치료받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해 있었죠. 대기실로 돌아와 다시 한번 수술 과정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한국의 의료기술, 시스템, 그리고 의료진들의 실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는 것을요.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이도현 의사의 말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시간 30분의 수술 시간 동안 의료진들은 한순간도 긴장을 늦추지 않았죠. 하이브리드 수술실에서는 끊임없이 정밀한 작업이 이어졌고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회장님의 상태는 점점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회복실로 옮기겠습니다. 의식은 12시간 내에 돌아올 것 같네요. VIP 병동의 회복실은 또 다른 의미의 충격이었습니다. 일반 호텔의 스위트룸을 연상케 하는 인테리어, 24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첨단 시스템, 그리고 가족들을 위한 별도의 휴식 공간까지. 리사 씨, 잠시 쉬다 가시는 게 어떠신가요? 박선우의 제안을 뿌리치고 싶었지만 솔직히 저는 지쳐 있었습니다. 45분간의 심폐소생술, 긴박했던 헬기 이송, 그리고 긴 수술 시간 동안의 긴장감, 모든 것이 한꺼번에 몰려왔죠. 조금만요. 회장님께서 깨어나시는 걸 봐야 합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아침 풍경이 눈에 들어왔죠.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은 시간 동안 제 세계관은 완전히 뒤흔들렸습니다. 움직임이 감지됩니다. 의료진들이 다시 분주해졌습니다. 회장님의 눈꺼풀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손가락도 미세하게 꿈틀거렸죠. 회장님, 저를 아시겠습니까? 이도현 의사의 질문에 회장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의식이 또렷하다는 의미였죠. 심정지 후 신경학적 손상 없이 회복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리사 씨. 회장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죠. 네, 회장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한국 의료진 덕분에 살았네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일본의 최고 위층이신 회장님께서 그것도 의식이 돌아오자마자 하신 첫 말씀이 아니에요 회장님. 도쿄대학병원에서도 훌륭한 의료진들이 리사 씨, 회장님께서 제 말을 끊으셨습니다. 나는 지금 살아있습니다. 한국 의료진 덕분에 이도현 의사가 회장님의 상태를 다시 한번 체크했습니다. 모든 수치는 안정적이었고 의식도 완벽했죠. 심정지 후 이렇게 빠른 회복은 보기 드문 경우라고 했습니다. 실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도현 의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도쿄대학병원 측에서 치료 과정에 대해 문의해 왔습니다. 우리의 응급처치 시스템과 수술 방식에 대해 매우 관심을 보이셨죠.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일본의 최고 병원에서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관심을 보였다고요? 우리나라는 심혈관 질환 치료에서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이도현 의사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특히 응급 상황에서의 신속한 대응과 치료 성공률은 세계 최상위권이죠. 회장님께서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한국의 의료 수준을.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은 마치 제 이야기 같았습니다. 저 역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잘못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니, 오히려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리사 씨, 박선우가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오래전부터 의료 강국이었어요. 다만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을 뿐이죠. 창 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쳐들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죠. 그리고 저에게도 새로운 인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의 말씀에 의료진들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자부심이 빛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당연한 자부심이었죠.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굳게 쌓아왔던 편견의 벽이었을까요?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제가 알던 그 한국이 아니었다는 것을. 리사 씨, 잠시 시간 괜찮으신가요? 병원 복도에서 박선우를 마주친 건 회장님의 의식이 돌아오고 이틀이 지난 후였습니다. 회장님의 상태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었고 일본 쪽 병원에서도 한국 의료진의 치료 성과에 감탄을 표했죠. 네, 물론이에요. 병원 내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으니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죠. 이제는 이 풍경이 조금 친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제안 드릴 게 있습니다. 박선우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의 주요 항공사에서 국제 VIP 서비스 컨설턴트를 찾고 있다는 것이었죠. 특히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인가요? 네. 리사 씨의 경력이 정확히 우리가 찾는 조건과 일치합니다. 에어프랑스 VIP 클래스에서의 15년 경력, 완벽한 프랑스어와 일본어 구사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박선우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이어갔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보여주신 전문성과 통찰력이요. 커피잔을 매만지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건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선택이었죠. 우리 항공사는 지금 큰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VIP 서비스 부문에서 세계적인 수준으로 도약하려 하고 있죠. 리사 씨의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창 밖으로 비행기 한 대가 하늘을 가로질렀습니다. 불과 며칠 전 저는 이 하늘에서 제 신념이 완전히 뒤흔들리는 경험을 했죠. 시간을 가지고 고민해보세요. 다만 박선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외국의 시스템을 모방하려는 게 아닙니다. 한국만의 강점을 살리면서 세계 최고의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싶은 거죠. 회장님의 병실로 돌아가는 길에 마주친 이도현 의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계적인 수준의 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세상에 제대로 알리지 못했을 뿐이죠. 병실에 들어서자 회장님께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리사 씨, 제안을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께서도 아시나요? 물론입니다. 사실 제가 추천했거든요. 회장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의 발전 가능성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창가로 다가가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의 모습이 마치 제 마음과도 같았죠. 하지만 저는 아직 한국에 대해 잘 모릅니다. 그게 오히려 좋을 수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편견 없이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으니까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오랜 시간 생각에 잠겼습니다. 파리의 제 아파트, 익숙한 일상, 그리고 15년간 쌓아온 경력, 모든 것을 뒤로하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난 며칠간의 경험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첨단 의료 시스템, 신속한 대응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의지. 전화기를 들어 파리의 동료 앙투안에게 연락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곳은 훨씬 더 앞서 있어. 그리고 더 큰 가능성이 있어. 앙투안의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정말 그곳에 남기로 결심한 거야?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아.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밤하늘에 떠있는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리에서 보던 것과 같은 달이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마치 제 마음의 변화처럼 결정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VIP 라운지에서 박선우를 마주하며 말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새벽빛이 서서히 퍼지고 있었고 활주로에는 하나둘 비행기들이 이륙을 준비하고 있었죠.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제 결정에 박선우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기쁩니다, 리사 씨. 우리도 리사 씨의 경험이 절실히 필요했거든요. VIP 라운지를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곳은 제가 앞으로 일하게 될 공간이었죠. 최고급 시설과 세심한 서비스 시스템이 이미 갖춰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겸손함이 묻어났습니다. 한국이 이렇게까지 발전했다는 것을. 의료 시스템은 물론이고 공항 서비스까지. 박선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한국을 과거의 모습으로만 기억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발전해왔고 이제는 세계를 선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이미 일본으로 돌아가신 후였습니다. 떠나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리사 씨, 당신의 선택은 틀리지 않을 겁니다. 한국은 이제 시작에 불과해요. 라운지의 한쪽 벽면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전 세계 주요 도시의 시간과 날씨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죠. 파리, 도쿄, 서울. 이제 이 도시들은 제게 모두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박선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동양과 서양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만드는 것. 리사 씨는 그 중심에 서게 될 거예요. 창밖으로 에어프랑스 비행기가 이륙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가 타고 왔던 그 비행기처럼. 하지만 이제 저는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앙투안에게서 연락이 왔더군요. 박선우의 말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처음에는 리사 씨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답니다. 하지만 회장님의 치료 과정과 우리의 시스템을 전해 들은 후에는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앙투안도 이제는 한국의 발전상을 인정하게 됐다고 하더군요. 활주로에서는 계속해서 비행기들이 이착륙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끊임없이 움직이고 발전하는 한국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 같았죠. 첫 프로젝트는 VIP 의료 서비스 연계 시스템입니다. 박선우가 태블릿을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인천공항과 주요 대형 병원들을 연결하는 프리미엄 서비스죠. 리사 씨의 이번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겪은 그 긴박했던 순간들이 이제는 더 나은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박선우가 새로운 명함을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제 이름과 함께 국제 VIP 서비스 총괄 컨설턴트라는 직함이 적혀 있었죠. 이제 시작입니다, 리사 씨. 네,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알던 세상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의 시작.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아침 풍경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이제 저는 이 도시에서 한국과 프랑스를 잇는 다리가 되어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준비됐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으니까요. 제가 선택한 이 길이, 그리고 이곳이 제가 있어야 할 곳이라는 것을.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은 때로는 편견이라는 벽에 가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벽을 깨고 나면 놀라운 진실과 새로운 가능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번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청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놀라운 경험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비슷한 경험이나 생각도 꼭 들려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